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파일과 폴더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과 폴더 관리는 컴퓨터 작업에서 되게 기본적이고 되게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주로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탐색기를 이용해서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사용법 10가지를 모아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과 확장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파일과 폴더는 과연 무엇인지, 그래요. 파일과 폴더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일과 폴더는 어떻게 복사하고 붙여넣는지, 그 다음에 삭제한 폴더와 파일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음 과정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파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파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파일은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래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워드든 메모장 파일이든 간에 그 파일에는 항상 자료가 들어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나 영어로 된 또는 다른 언어로 된 그러한 자료가 들어있죠. 그래서 파일을 우리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문서 자료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음악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뭐 오디오,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파일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일은 우리가 파일명과 확장자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죠. 그렇죠? 이름이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파일은 파일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장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소속된 어떤 그 가족이나 조직이 있겠죠. 그런 것을 확장자가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자 보면, 자, 여기서 뭐 2학기를 시작하면서 라고 하는 건 요거의 파일 이름이죠. 파일 이름이에요. 근데 HWP라는 요 확장자가 있죠. 이거는 이 파일이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06 대학생 학점 관리와 시험 준비, 요거는 파일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PPT라는 것은 파워포인트 파일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일 이름이지만 확장자는 JPG예요. JPG는 이미지 파일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텍스트 파일을 이제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장에서 만든 파일인데, 이런 파일들은 각각 확장자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파일들을 실행하는 방법은 바로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이거를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은 이걸 더블 클릭하면 한글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보이고, 그 다음에 PPTX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은 이걸 더블 클릭하는 순간 파워포인트가 열리면서 그 파워포인트 문서가 보여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은 동일한 것도 있을 수가 있네요. 파일 이름은 동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일 이름과 확장자 모두가 동일한 파일이 하나의 폴더에 있지는 못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의 폴더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이름의 이름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다른 폴더에는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폴더는 무엇일까요? 파일이 있다면 폴더라고 하는 것은 파일들이 모아져 있는
일정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폴더란 이름은 보통 이제 서류 문서에서 그 문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폴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폴더 그러면 그 폴더에 보통 여러 개의 그 저기가 그 문서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그 컴퓨터 탐색기에도 하나의 폴더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파일들을 모아놓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파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폴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것은 바로 위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 위치 상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파일들은 202002 뭐 대학 컴퓨터 활용이라는 폴더에서 렉처라는 그 상위 폴더는 또 렉처라는 곳이에요. 이 렉처라는 폴더에는 되게 여러 개의 폴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그 다음에 그 상위에는 이런 게 있고 그 상위에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위의 방이 있고 하위에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최종 폴더에는 이러한 그 파일들이 놓쳐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폴더와 파일 보기 같은 경우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접 파일을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열어서 제가 이러한 그 폴더를 좀 열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있는 이런 파일과 폴더라는 제가 이러한 그 저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죠? 제가 예제로 드린 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과 폴더라는 이 폴더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드린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메모장이 열리면서 이 파일 보이죠? 더블 클릭했더니 이와 같이 파일들은 더블 클릭하면 보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보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방식이 있는데 보기 탭을 눌러서 아주 큰 아이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죠? 큰 아이콘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큰 아이콘이네요. 보통 아이콘 하면 이렇게 작아지고 작은 아이콘 하면 더 작아지죠. 자, 목록 하면 이렇게 목록으로 보이고 자세히 하면 이렇게 자세히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여기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일 형식, 그 다음에 내용 형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지죠. 여기 뭐 JPG고 여기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파일들은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용량이 어떤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보기 탭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파일 탐색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탐색기를 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탐색기를 여셨죠? 자,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탐색기를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탐색기를 항상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컴퓨터는 직접 하지 않고는 늘지 않아요. 제가 강의하는 것만 봐서는 절대 늘지 않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따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게 늘 수 있다는 거 제가 귀가 따갑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윈도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요 보기 탭이었죠. 보기 탭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빠른 실행 도구 및 제목 표시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명령 탭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령 탭이고 요거는 리본 메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리본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위치 이동 도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 이전에 보던 폴더로 옮기는 거, 요거는 상위 폴더로 옮기는 그런 도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주소 표시를 했죠. 그래서 현재의 요 파일이 있는 요 폴더는 어디에 그 상위 폴더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따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검색 상자가 있는데 이 검색 상자는 우리가 파일이 굉장히 많을 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찾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대로 한번
다른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라고 하는 것은 상위에 그 관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소속이다 그러면 경영학과 소속인 거는 일종의 폴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라는 폴더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쭉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경영학과 폴더 위에는 뭐가 일단 있죠. 뭐 경영대학원, 대학교는 뭐 학과가 있고 그 위에 단과대학이 있죠. 뭐 경영학 단과대학 이런 식으로 상위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이 있죠. 무슨 뭐 한국대학교라고 하는 상위가 있고, 이렇게 자꾸 상위 폴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를 열었을 때 여기 왼쪽에 탐색창을 보시면은 여기 내 PC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PC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 PC의 하드디스크는 C와 D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C와 D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속에서 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 주소는 여기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폴더라고 하는 것은 상위와 하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런 상위와 하위의 관계는 요 주소 표시줄에 나타난다. 이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폴더는 어떤 특정한 폴더에서 그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가 직접 탐색기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열었죠?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드린 거에는 여기 새 폴더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제로 드린 거에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폴더는 어디에 있어요? 파일과 폴더라는 이런 폴더가 있고, 요 위에는 대학 컴퓨터 활용이라는 그 위에 상위 폴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폴더에서 폴더를 또 만들고 싶어요. 폴더 안에 또 그 하위에 그러니까 자식 폴더를 또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 마우스로 보면은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및 제목 표시줄에 보면 새 폴더라는 게 있어요. 새 폴더를 클릭하시면은 당장 이렇게 띡 하고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새 폴더가 만들어졌죠? 자, 새 폴더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새로운 폴더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방법만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 있죠.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하시면은 폴더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만든 폴더도 새로 지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은 대체 어떻게 바꿀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제목 있는 부분이 이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더블 봐주세요. 한번 클릭하고 또 클릭한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한 번 클릭 또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 클릭은 이걸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직접 가버리죠. 자, 요것도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파워포인트가 열리죠. 근데 한 번 클릭하고 또 클릭, 한 번 클릭하고 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제목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제목을 다시 바꾸면 돼요. 쉽죠? 자, 여기서 제목을 다시 바꾸면 돼요. 근데 가능하면 이 확장자는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이 확장자는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라서. 자, 그러면 새 폴더라는 이름들도 한번 바꿔볼까요? 클릭하고 또 클릭. 자, 클릭하고 또 클릭은 더블 클릭하는 건 더블 클릭은 바로 따닥 하고 누르는 거지만, 그냥 클릭하고 또 클릭은 클릭한 다음에 또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바꿔줄 때 이러한 방법을 쓴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 탐색기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 선택한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면 열리지만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거를
파일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파일 선택 방법은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만약 이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데 이걸 선택하고 싶어 둘 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고 이걸 클릭하면은 이걸 클릭하는 순간 요거 클릭이 없어지죠. 클릭하지 않은 상태 되죠. 그러면 요거 클릭하고 CTRL 키 우리 키보드를 한번 봐볼까요? 키보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맨 밑에서 왼쪽에 보면 CTRL이라는 그런 키가 있어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CTRL 키를 누르고 다른 거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까지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또 CTRL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서로 동떨어져 있는 세 개의 파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는 그냥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자, Shift 키는 어디 있죠? 키보드에서 밑에 부분에 있어요. CTRL 키 바로 위에 있는데 키보드에서 왼쪽 밑부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걸 클릭하시고 나머지 거 여기까지 할 때 Shift 키를 누른 채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쫙 선택이 돼요. 그렇죠? 7개의 파일이 연달아 선택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몽땅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것도 번거로울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닌 경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몇백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키보드를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는 건데 이걸 단축키라고 얘기를 해요. CTRL 키와 A를 한번 눌러보세요. CTRL 키와 A 키는 어디 있죠? A 키도 알파벳 A 키도 왼쪽에 있죠? 그럼 CTRL 키를 누르고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돼요. 전체가 선택하는 것은 이걸 좀 전체를 복사하거나 또는 오려두기 하거나 뭐 지우거나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클릭해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연달아 있는 걸 선택하거나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일 복사와 오려두기, 붙여넣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하나 Shift 키 누른 채로 이렇게 7개를 선택했다 보세요. 그러면 뭐 이걸 복사는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로 CTRL 키랑 C키, 대문자 C키, CTRL 키랑 C키를 누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홈 탭에 가셔서 복사하기를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복사를 했으면 이 복사한 걸 어딘가 붙여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새 폴더를 새 폴더 만든 거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그럼 이렇게 열리죠. 이 안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홈 탭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축키로서는 컨트롤 단축키 CTRL 플러스 V 키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붙여넣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복사를 했다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두고 붙여넣기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본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단지 이 새 폴더에 이것이 복사됐다라는 것이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제 이거를 다시 클릭해서 오려두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려두기는 그야말로 원본을 남겨두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컨트롤 X라고 누르거나, 자, 여기서 오시면 컨트롤 X, 이거는 X는 오려둔다는 뜻이에요. X가 영문자 X가 가위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걸 잘라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컨트롤 X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라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잘라내기를 누르게 해도 돼요. 어떤 거나 결과는 같아요. 잘라내기를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위로 상위 폴더로 와서, 자, 여기 이제 하위 폴더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붙여넣기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 이 안쪽에 가져갔다 다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이름이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름이 같은데 물어볼 거면 이게 별 문제가 별 변동이 없다면 그냥 이거 꼭 복사를 오려둘 거라면 여기가 오려둔다는 얘기는 여기에 비워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덮어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덮어 쓰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덮어 쓴 거예요. 그 대신에 오려두기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새 폴더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오려서 다른 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쪽을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만약 이제 어떤 것들을 지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점들을 우리가 그런 점들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복사하는 거 잘라놓고 복사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파일을 삭제하고 복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에는 항상 윈도우에는 휴지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에서 우리가 뭔가를 지우면 그게 휴지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에는 또 그걸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지운 파일을 원래가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휴지통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어떤 파일을 이렇게 클릭해서 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델 키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삭제가 돼서 없어졌죠. 그러면 없어진 파일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휴지통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컴퓨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주요 한 단추가 있는데 보통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휴지통이 나타나지죠. 자, 그러면 휴지통은 대체 여기에 있는 건데 아까 요 파일 우리가 삭제한 파일이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없앤 파일이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클릭해서 복원을 누르시면 다시 우리가 앞서서 열었던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파일을 작업하다 보면 파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이렇게 복원해서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일은 델 키를 선택해서 델 키를 누르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즐겨찾기에 있는 그러한 그 휴지통을 클릭하여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복원이라고 이게 명령어 뜨거든요. 그러면 복원을 클릭해서 그렇게 하면은 열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복원을 했으면 휴지통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복원한 파일은 없죠. 그래서 비어있는 이런 채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마우스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에는 왼쪽 버튼이 있고 오른쪽 버튼이 있어요. 한 번 클릭하는 건 클릭. 보통 이건 선택할 때 많이 하죠. 자,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오른쪽 클릭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단축 메뉴가 나타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은 뭐죠? 더블 클릭하면은 보통 그 대상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그 문서가 열리고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 개를 드래그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마우스 휠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저기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키보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자, CTRL 키는 여기 있죠. 그래서 CTRL 키랑 C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걸 같이 누르면은
현재 있는 것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CTR 키랑 X를 누르면은 잘라내기, 오려두기가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랑 V 키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붙여넣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복사하고 잘라내고 붙여넣기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시프트 같은 경우는 아까 할 때 드래그 할 때 연이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시프트 키 누른 채로 클릭하면 그 연이어져 있는 것이 한꺼번에 선택되는 것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되게 여러 차례 제가 강조가 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